폴과 아주 오래 안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1986년 가을 토론토 동쪽에 있는 로타운 소재 앨리스 대학교에서 만났다. 나는 시간을 내서 일하고 인도에 여행을 다녀온 참이었다. 난 23살이었고 졸업반이었다. 폴은 막 19살이 되었고 1학년 신입생이었다. 우린 마음이 통해서 붙어 다니기 시작했다. 난 연상이고 경험도 많은 터라 스승이라도 되는 듯 말했고 폴은 제자처럼 귀담아 들었다. 눈썹을 치뜨고 내 면전에 대고 잘난 채 말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 우리는 웃으면서 스승-제자 관계를 접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했다. 진심을 나누는 친구 관계로. 그러다가 2학기에 접어들자마자 폴이 병에 걸렸다.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열이 났고 그 후 마른 기침이 멎지 않았다. 처음에 우리는 별반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 추위와 건조한 공기 때문으로 여겼다. 서서히 상태가 악화되었다. 당시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징후가 있었다. 식사 때면 다 먹지 못하고 남겼다. 설사를 한다고 불평한 적도 있었다. 나른한 정도를 넘어설 만큼 기운이 없었다. 어느 날 도서관 계단을 올라갈 때 꼭대기에서 멈춰 서야 했다. 또 폴은 몸무게가 빠지는 것 같았다. 말하기 어려웠지만 커다란 겨울 스웨터와 다른 옷들을 생각해보면 연초에는 분명히 몸집이 더 컸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싶자 우리는 이야기를 했고 나는 의사인 체 하면서 어디 봅시다. 숨이 차고 기침이 나고 살이 빠지고 피곤하군요, 폴. 폐렴에 걸렸네요. 라고 말했다. 물론 농담이었다.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데 정말 폐렴이었다. 2월 중순 폴은 가족의 주치의에게 진찰을 받으러 토론토로 갔다. 9개월 후 그는 죽었다. 폴은 19살이었다. 19살인 사람은 어떤가? 백지다. 모든 소망과 꿈과 불확실성이다. 모든 미래며 작은 철학이다. 우리 둘이 건설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이었다. 무에서 유를, 헛소리에서 그럴 법한 것을, 삶과 죽음, 신, 우주, 그 모든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초월해서 실제로 그것들이고 싶었다. 생각을 많이 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 봄에는 로타운시에서 정원사 일자리를 얻었다. 꽃밭을 가꾸고 잡목을 정돈하고 잔디를 깎으며 지냈다. 바쁘게 손을 놀렸지만 정신은 자유로웠다. 어느 날 귀에 공업용 귀 보호대를 끼고 넓은 시의 잔디밭에서 잔디 깎는 기계를 밀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두 마디에 우뚝 멈춰섰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인도에서 지낼 때 이 너덜너덜해진 이탈리아 고전을 읽은 적이 있다.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피렌체 외곽에 있는 외딴 집,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세상. 10명이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거기 모인 다음 시간을 보내려고 서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바로 그거였다. 상상력을 변형시키는 재주를 부리는 것. 보카치오가 14세기에 했던 일을 우리가 20세기에 해보는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아픈 거였고 우린 여기서 도망치지도 못할 터였다. 반대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기억하고 세상을 재창조하고 세상을 껴안을 거였고 그랬다. 세상을 끌어안는 이야기꾼이 되는 것. 폴과 내가 그렇게 공허를 부수어야지. 생각하면 할수록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어떤 가족, 대가족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야. 다양하지만 연관이 있는 이야기들로 연속성을 유지하며 확장시키는 거야. 캐나다인 집안이고 현대를 배경으로 해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면이 쉽게 그려지겠지? 또 폴이 너무 기운 없거나 우울할 때 나 혼자서도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거야. 그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되겠지. 이 이야기 만들기가 게임이나 영화 감상이나 정치 이야기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해야 될 거야. 이야기 외에는 모든 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폴이 알아야 해.
필사적으로 존재에 대해 생각해도 공포감만 안겨줄 뿐임을 알게 해야 해. 오로지 상상만이 헤아릴 가치가 있다는 것도. 하지만 상상이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튀어나오지 않는다. 우리 이야기가 폭과 깊이 면에서 동력을 얻고 문학적인 사실성과 부적절한 환상을 피하려면 골격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게 필요할 터였다. 맹인이 흰 지팡이를 짚고 나갈 수 있는 인도가 필요했다. 그런 골격을 찾아내려고 머리를 쥐어짰다. 잡초를 뽑다가 20세기 역사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야기가 1901년에 시작해서 1986년까지 전개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건 청사진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20세기를 우리의 틀로 삼고 매해 하나의 사건을 은유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지. 이야기에 86개의 에피소드가 담기고 에피소드마다 한 해에 일어난 사건이 메아리 치게 될 터였다. 폴과 시간을 보낼 방법을 모색하니 전율이 잃었다. 폴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병원에서였다. 폴은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중이었다. 그가 말했다. 못 알아듣겠어. 은유적인 가이드라인이라니? 무슨 말이야? 또 이야기는 언제 벌어진다는 거야? 요즘 가족들은 바로 지금 존재해. 우리가 선택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일종의 유사물이 되어서 우리가 가족의 사연을 만드는데 길잡이가 돼줄 거야. 먼저 주인공 가족이 어디 살지를 결정해야 돼. 폴은 나를 멍하니 쳐다봤다. 그는 회의적이고 고단했다. 나는 고집을 부렸다. 짜증까지 냈다. 난 죽음이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가 흘렀다. 폴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울기 시작했다. 난 당장 사과했다. 내가 병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에 오른 순간 복도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왔다. 헬싱키! 난 빙그레 웃었다. 이제 아시겠지? 폴과 나는 통하는 데가 있었다. 우린 젊었고 젊음은 급진적이 될 수 있다. 우린 습관과 구습에 눌리지 않는다. 우린 시간을 잡을 수 있다면 완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이야기가 풀릴 터였다. 탁월한 선택. 둘 다 가본 적 없는 머나먼 도시니 눈앞에 있는 곳보다야 공상을 펼치기가 한결 수월할 것이다. 나는 다시 폴의 병실로 갔다. 고함을 질러서 그의 얼굴이 아직 빨갰다. 폴에게 가족의 이름을 물었다. 그는 입술을 오므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로카마티오라고 말했다. 뭐야? 로카마티오. 로카마티오. 별로 당기지 않는다. 현실적이지 않아서. 북구 분위기가 풍기면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폴이 고집을 부린다. 로카마티오. 로카마티오. 로카마티오 라고 반복한다. 로카마티오는 이탈리아 혈통의 핀란드인 집안이라고. 헬싱키 로카마티오로 장소와 이름이 정해졌다. 집안 내력은 좀 기다려야 했다. 우리는 규칙을 정했다. 소설적인 적합성은 내가 판단하기로 했다. 노골적인 자전소설은 금지였다. 이야기의 시대는 1980년대 중반인 요즘으로 정했다. 에피소드는 하나의 일과 연관이 있고 그 일은 20세기의 각 해에 일어난 사건과 비슷할 터였다. 우린 번갈아 이야기를 쓰기로 했다. 난 홀수해, 폴은 짝수해를 맡을 터였다. 로카마티오 집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려웠다. 특히 해가 가면서 그랬다. 우리는 용기 있고 강인하게 시작했다. 늘 토론했고 지속적으로 서로 참견하면서 우리의 명석함과 창의성에 놀라기도 했다. 또 많이 웃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세상을 재창조하는 일은 무척 고단하다. 듣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헬싱키 로카마티오의 이야기는 종종 속삭여졌다.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건 아니다. 에이즈를 겪은 와중에 내게 남은 것은 이 기록이 전부다.